대만에서는 지금 투표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이건 뭐 거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논쟁의 핵심이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라 대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낮춰야 하냐는 겁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딜레마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질문, 대만 입법원 공청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권리는 없는데 책임만 있다? 바로 이 불균형의 문제에서 모든 논의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경로입니다. 먼저 권리와 의무라는 기본 원칙부터 짚어보고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다음에 대만이 지금 딱 부딪힌 법적, 정치적 딜레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바로 이 불균형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대만 법을 보면요. 18살이 되면 완전한 성인으로 취급받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요. 심지어 2020년부터는 민사 책임까지도 완전히 지게 됐어요. 그런데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투표권, 이것만큼은 20살이 될 때까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만의 이런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전 세계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살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급진적인 아이디어일까요? 이 숫자를 보면요,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95%가 이미 투표 연령을 18세 이하로 정해놨어요. 사실상 이게 압도적인 국제 표준인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영국 같은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 전부 다 18살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만만 유독 20살에 머물러 있죠. 확실히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아니, 여야 정당들도 다 참석하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렇게 진전이 없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헌법에 있는 딱 한 문장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헌법 제130조.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논쟁과 복잡한 상황이 바로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해석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게 이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한쪽에서는 이 조항이 최소한의 보장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최소한 20살 이상에게는 무조건 투표권을 줘야 하고 국회가 원한다면 법을 만들어서 18살처럼 더 어린 시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해석이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걸 고정된 제한으로 봅니다. 헌법이 20살이라고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면 일반 법률로는 안 되고 반드시 헌법 개정이라는 아주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냥 법률을 고쳐서 해결하자는 주장입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많은 법률가들이 이쪽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 주장의 핵심 근거는 바로 체계적 정의라는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법은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민법이나 형법에서는 18살을 이미 완전한 성인으로 보고 있는데 왜 선거법에서만 다르게 취급하냐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주장은 법률을 바꾸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빠르다는 거예요.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키는 논리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대 간 정의를 이룰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미 여야가 합의까지 했으니 이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그냥 법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국민투표 때문이죠.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2020년에 민법상 성인 나이는 18살로 내렸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국회에서 아예 헌법을 바꾸자는 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해 11월에 열린 국민투표에서 이게 부결되고 말았죠. 너무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서요. 그리고 최근에는 청년 기본법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18살 투표권을 약속하는 상황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좀 이상하죠?
찬성표가 564만 표로 반대표 501만 표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부결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서 헌법을 바꾸려면 유권자 절반 이상,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9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거기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지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결정한 사안을 그냥 법률 하나 쓱 바꿔서 뒤집는 게 과연 옳은가? 이건 반대표를 던졌던 500만 명의 뜻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결국 대만 민주주의는 같은 목적지를 앞에 두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야말로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첫째, 그냥 법률을 개정하는 길. 이건 빠르고 간단하죠. 하지만 나중에 누군가 이거 헌법 위반 아니냐고 소송을 걸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다시 한번 헌법 개정에 도전하는 길. 이건 법적으로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2022년에 실패했던 그 엄청나게 높은 국민투표의 벽을 또 넘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가 가야 할 길은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정해진 규칙일까요? 아니면 이미 형성된 사회적인 합의일까요? 대만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